안녕하세요. 아르케고스 교양연구소의 이승환입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히 지내시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국뽕과 조직 통합이라는 주제로 K-pop 데모넌터스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한 달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도 그 열기가 식기는커녕 지금 아예 전 세계적으로 더 난리가 난 상태죠. 이런데 그 뭐랄까요, 진정한 슈퍼스타는 빠와 까를 다 미치게 만든다는 나훈아 선생님 말처럼 너무 열기가 과하니까 반대로 이걸 어떤 식으로든 트집을 잡거나 닦아내리려고 하는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아무래도 그 성공을 배아파하고 조금 질투하는 그런 감정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런 정서들을 제외하고 봐도 스토리가 유치하다던가 그런 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두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카메라를 들어 봤습니다. 먼저 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관념이나 행위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가치 그 자체의 메타적인 관점이 어떠한지, 이런 걸 연구하는 분과 학문이 가치론, 영어로는 엑시올로지라고 합니다. 이런 가치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수많은 것들은 마냥 그냥 수평적이지가 않아요. 나름의 어떤 위계가 있습니다. 위계가 있다는 말은 더 높은 차원의 가치도 있고 낮은 차원의 가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같은 것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런 감각적인 쾌감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은 것은 사실은 저차원의 가치예요. 그러면 반대로 뭐가 높은 차원의 가치냐라고 하면 진리를 추구한다든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 높은 차원의 가치가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치의 위계를 판단하는 데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준이 동시에 쓰입니다. 이를테면 그 가치의 지속성이 얼마나 짧은가 긴가, 혹은 그것이 얼마나 더 포괄적인가, 얼마나 더 강한 목적성을 가지는가, 그것이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가, 이런 원리들에 따라서 가치도 막연히 그냥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가치들 사이에도 위계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제가 가르치는 경영 원리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리 삶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많은 것들이 모순되고 갈등이 생기고, 경영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선순위가 불명확한 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선순위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우선시하는 과제에 더 많은 집중력과 자원을 쓰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더 우선하는 일을 식별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더 가치 있는 일, 더 높은 차원의 가치적 위계를 가진 일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자, 이런 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K-pop 데모넌터스를 보자면 스토리가 유치하다, 이런 평가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장막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보기보다 어둡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보기에는 유해하지 않도록 어린이들 눈높이에서는 인식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상징들로 덮여져 있고 윤색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 자체는 유치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 조연들부터가 저승사자인데 이게 마냥 가볍겠어요? 도입부부터 우리 샤머니즘 소재를 가져다 썼는데 정말로 유치할까요?
좋은 예로 그 한의원 씬에서 나누는 대화라든지, 진우가 루미에게 혐오로 귀마를 이길 수 있다면 내가 벌써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대사 같은 것은 정말 깊은 와드잖아요. 성인들 중에서도 이런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을 거거든요. 아마도 이런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가 다 내면이 그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보면서 그냥 표면적으로 저건 유치하니까 성인인 나는 이런 걸 즐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어떤 무의식적인 자기 검열을 하는 모습이 크지 않나 싶고요. 혹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옮기는 일종의 스노비즘에 가까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의 주제가 좀 무겁다고 보는 이유는 이 작품이 아주 선명하게 자기 수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그 스토리를 보면 마지막 결정과 해소 과정에서 그런 인식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내면에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은 우리 인류가 개척한 가장 성스럽고 절대적인 관념 중에 하나거든요. 즉 이런 깨달음은 가치론의 관점에서 대단히 높은 위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설파하셨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엄밀하게 보자면 좁은 의미에서의 자존감이나 자기애 같은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루미가 그러잖아요. 혼문이 부서졌지만 다시 만들면 되고, 나는 조각조각 났지만 그건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멋진 주제에 비해서 전달력이 좀 약한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물론 뭐 이런 흥행 성적에 비해서 어울리지 않는 비판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나름대로 논리적인 비판이 될 수 있는데, 무작정 스토리가 유치하다라고 주장한다면 안타깝지만 그건 좀 틀린 것에 가깝죠.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야 있지만 이제 좀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제가 영화 전독시 전지적 독자 시점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참 안타깝더라고요. 선명한 주제의식이랄 게 안 보이고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보자면 스토리도 문제인 거고 텔링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제작사 대표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평범한 청년이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로 감동을 주고 싶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게 좀 엉망이죠.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원작은 독자, 유중혁, 한수영 세 사람의 희생이 그런 어떤 다중우주적인 스케일 속에서 재기적으로 상호작용이 맞물려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얘기거든요. 대단히 차원이 높은 얘기죠. 그런데 그만한 수준의 원작을 가져오면서 각색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제의식을 도리어 저차원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랄까요, 일종의 모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K-pop 데몬헌터스가 스토리는 유치한데 노래를 좀 잘 뽑아서 성공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은 올바르지 않은 평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 컨설턴트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맥락이 우리들이 다들 현장에서 프로덕트를 만들 때도 본질적으로 유념해야 되는 맥락이어서 그렇습니다. 가치는 위계가 있다. 더 깊고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해야 세상을 향해 좀 더 넓고 오래가는 충격을 줄 수 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